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째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효과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면서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입자나 어떤 파동의 상보성에 대해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이 어떤 광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빛이라는 것이 어떤 파동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입자 알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려졌다시피 광자는 정지 질량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중력이 작용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19페이지에 있는 예제 3.7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탄소 광막에 대한 탄소에 대한 컴퓨터 이동인데요. 여기서 자, 이동이라고 한 이유는 영어로는 shif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람다에서 람다 프라임으로 산란에 의해서 이렇게 파장이 이동했다 그래서 보여놨듯이 그래서 저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람다가 지금 주어진 게요 0.2나노미터예요. X선이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2나노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0.2나노라는 것은 이옹스트롱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X선의 범위입니다. 그럴 적에 탄소 블락이 입산한다. 탄소에 여기가 탄소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전자가 지워버렸나요? 여기 있는데 이게 어떤 탄소 블락에 있는 전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란이라든지 전자 튀어나오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얇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입사했을 적에 세타 이퀄 45도래요. 요 각이 지금 45도일 적에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그래서 45도일 적에 뭐를 구해라는 겁니다. 델타 람다를 구해라는 겁니다. 즉 람다 프라임과 람다의 관계 이 이동행거를 구해라. 그때 세타가 45도일 적에 델타 람다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델타 람다는 람다 프라임 빼기 람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람다 제로라고 합시다. 입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까 공식이 뭐였죠? MEC분의 H였는데 갈로에 1 코사인 세타였다 그죠? 그래서 MEC분의 H가 0.00 맞습니까? 0. 맞죠? 243나노미터 243나노미터고요. 갈로에 하고요. 그 다음 1 코사인 45도다. 아시다시피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니까 책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미터입니까? 13성 미터네요. 그렇겠네요. 이게 1보다 작으니까 그죠? 미터이고 그 다음에 0.000 0을 3개 붙이고 0.00071 미터가 된다. 나노미터가 된다. 10 마이너스 9성의 단위로 했으니까 0을 4개 더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의 파장은 자 그러면은 요게 산란된 파장을 구해라는 건데 우선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네요. 미안합니다. 람다 프라임을 구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식으로부터 구하면 된다. 그래서 델타 람다를 구했는데요. 내가 구해야 될 게 람다 프라임이니까 그냥 람다 제로 더하기 델타 람다를 하면 되죠. 그죠? 람다 제로가 뭐였죠?
0.2라고 여기 주어졌습니다. 0.2나노미터 더하기 델타 람다가 이렇게 되니까 0.00071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같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0.20071이 되겠다. 답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장의 변화가 오는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3.8을 한번 보시면요, X선 강자와 가시광선의 강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X선 강자와 가시광선의 강자는 너무나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봄으로 해서 우리 눈으로 보통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그 강자와 좀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X선 강자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예제 3.8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선 X선 강자, 여기 예제로 주어진 것만 해도 파장이 어느 정도였죠? 0.2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가시광선은 뭐라고 그랬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 단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00에서요 700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0.2하고는 진짜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까? 한 2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2000배 적어도. 그래서 여기 A번 보면은요, 컴퓨터 실험에서요, 가시광선보다는 X선 강자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흑연으로부터 90도선에서 산란된 컴퓨터 이동을 계산해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쭉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동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람다가 프라임이 람다 제로인데요, 이것이 아까 전에 0.00243이라고 그랬는데 책에는 지금 0.0243으로 하고 단위를 옹스트롱 해놨습니다. 자, 1옹스트롱이 0.1 나노미터예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이고요. 그래서 0을 한 개 빼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1 마이너스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지금 세타가 90도라 그랬거든요, 책에. 그러면은 여기에 코사인 90도를 되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0이 되겠다. 그죠? 왜냐면은 세타가 90도를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 되니까요. 그래서 입사파정에 무관하게 같은 작은 파동이 일어나죠. 이게 뭐가 됐든 관계없이 요 파동 90도에서는 어쨌든 이런 아주 작은 하여튼 파장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의 이제 입사 파장에 대한 파장의 변화죠.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델타 람다라는 것을 뒀을 적에 사실은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입사된 파장과 나오는 파장의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 제로분의 그죠? 입사하는 파장 분의 델타 람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책에 감마선에 대해서 주놨어요.
우선 감마선부터 X선보다 더 에너지를 크게 갖는 그런 광자를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콘크리트 벽을 우리 뭐 X선 같은 경우 우리 사람은 뚫고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흡수되고 일부러 뚫고 나가다 보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몸 내부를 보기 위해서. 근데 감마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투과를 해버립니다. 투과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투과력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람다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콘크리트 벽을 10m 정도 뚫을 수 있답니다. 콘크리트 벽을. 그 정도니까 감마레이는 굉장히 파장이 짧겠다, 그죠? 책에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람다가 제로가 0.0106 옹스트롱이 되죠. 그 다음에 X선은요, 어떤 걸 썼느냐? X선은요, 0.712 람다 제로가 0.712 옹스트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은 거네요. 그 다음 가시광선이죠. 수원으로부터 나왔다. 수원 램프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인 경우에는 람다 제로가요, 어떻게 되죠? 5461 옹스트롱입니다. 이게 아마 550 나노미터 가까이 되니까 녹색 정도 될 겁니다. 녹색. 그럴 적에 각각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의미 있는 게 나오는지. 그러면 0.0106 옹스트롱을 놓고요. 람다 제로 아까 계산했던 이거 0.0243 옹스트롱 없어지고요. 답을 계산해보니까 2.29가 나오죠? 2배 정도 된다, 그죠? 2.29. 그 다음에요, X선에 대해서 해보니까 다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해보니까 람다 제로가 이제 바뀌죠, 그죠? 0.712 옹스트롱이고요. 0.0243 옹스트롱입니다. 어떻게 되죠? 0.0341이 되고요. 마지막에 가시광선에 대해서 해볼게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를 다시 해보니까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5461이 들어가고요. 0.0243 옹스트롱 하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4.45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적에 거의 이런 경우에는요, 입사와 산란파 파장이 동시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 차이가 너무 작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거의 분해할 수가 없어요. 입사나, 왜냐하면 델타 람다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람다 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자와 이 광자와 산란된 광자를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선 강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가제물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숙제를 내줄 건데요. 아마 숙제를 많이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가지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2주 정도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듣기 전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한 거다 그러면 오늘 숙제를 내줄 건데, 풀이한 거다 그러면은 그것을 손으로 풀어서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타이핑하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입자와 파동성의 상보성인데,
상보성이라는 것은 서로 보강해준다 이 말이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강전 효과와 커프트 효과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입자성을 증명하는데 사실은 파동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의 성질들은 해설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알갱이로 우리가 해야지. 커프트 효과도 그렇고 광전 효과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어떤 알갱이의 또는 입자의 뭐죠? 충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파동이 뭐 충돌했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지.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광전 효과와 커프트 효과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다. 자, 그런데 빛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섭과 회절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입자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전자든 광자를 한 개 집어넣어줬다고 해요. 광자를. 그러면요. 이 슬릿이 있을 적에 슬릿을 통과했으면은 스크린에 여기에만 광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충돌 안 했다고 볼 적에. 그러면은 가서 여기만 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빛을 쏘아 보면은요. 이러한 슬릿이 굉장히 좁을 때 이러한 회절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광자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러한 현상들, 즉 회절 현상인데 회절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는 설명을 못하죠. 빛이 알갱이다, 온이 알갱이다, 단지.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딨나? 제가 그래서 전자도 그렇다 그랬죠. 놀랍게도요. 전자를 가속을 시켜서 슬릿으로 아주 작은 슬릿으로 집어넣어 줬더니만 놀랍게도 이건 우리가 확연히 입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전자가 여기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뭐가 일어난 거죠? 회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절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자파 또는 물질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가 아니고요. 전자 물질파라고 해요. 이게 무슨 파자가 붙었는데 알갱이란 말이 영시대에 있는데 무슨 파입니까? 파동적인 성질도 있더라는 겁니다. 회절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회절이나 간섭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와, 놀랍습니다. 여기 구멍하게 또 뚫려가지고요. 전자 집어넣어줬더니만은 간섭 무늬가 나와요.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구글이나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의 회절, 전자 물질파의 회절 이런 거 쳐보시면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간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배타적인 게 아니고요. 빛은 이런 성질도 가지지만 이런 성질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보완이 된다 해서 상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중력이 빛에 영향을 주는가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중력은 질량과 질량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정지질량만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광자가 정지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큰 놈이 있어도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빛을 아주 무거운 질량이 있는 별 주위로 쏘았을 적에 휘인다는 것을
측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유효 질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광자의 어떤 운동 질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력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121페이지 3.7 이거는 시험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영향을 주는가? 결론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또 지구 표면이 있는데 지구에 이름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책에 그림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빛을 쏘아주는데요. 처음에는 파장이 이른 파장이 됐는데 여기 지구에 가까우면 올수록 파장이 더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실험으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떤 책에 지금 설명해 놨는데요. ME가요. 여기 MI 강자 에너지를 MI라고 해요. 질량이라고 해요. MI는 E는 MC 제곱에 해가지고요. 이거는 운동 질량이죠, 그죠? C 제곱분의 E가 됩니다. 이게 지금 3-35식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C분의 P가 되죠, 그죠? C분의 P가 되고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뭐가 돼야 되죠? C제곱분의 HF가 됩니다. C제곱분의 HF. 네, 그런데요, P가요, 람다분의 H, 그죠? 그래서 이것이 람다가 뭐죠? HF분의 C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되죠. 앞에 있습니다, 그는. 근데요, 그래서 얘가 빛이 처음에 여기 출발했는데요. 점점 더 빨라져야 된다. 근데 광속의 변화가 없어요. 광속에는. 그래서 F가 달라져야 된다. F가. 또는 람다가 더 짧아져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장이 이렇게 길었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더 짧아졌다는 것을 제가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해보면요. 여기에서 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 KEB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B점. B점 맞죠? 아, A점이네요. 미안해요. 여기 A점.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B점인데, 카이네틱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1학년 때 다 했던 이야기인데요. 빛으로만 가져가면 됩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런 게 어쨌든 빛도 이러한 질량을 가지니까 운동 질량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유효 질량이라고 해놨습니다. 유효 질량.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데 대한 어떤 유효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에너지 보존은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림 12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나중에 빛이 여기 도달했을 때의 토탈 에너지는 이 점에서 출발할 때의 토탈 에너지하고 같다는 공식으로부터, 그 다음에요, 여기서 E가 PC가요 HF라고 그랬죠. 여기에 EC고요 HF 다 됩니다. 그럴 적에 포텐셜 에너지는요
이 점에서 이 높이가 지금 h라고 할 적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그러니까 P의 E의 A 빼기 P의 E의 B는요 mg의 이렇게 쓰십시다. 책에 그대로 쓸게요. 여기서의 카이네틱 에너지를요 요 에너지인데 h의 f'이라고 합시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 표면을 제로라고 잡았어요. 더하기 0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E의 A는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는 H 곱하기 거기에서의 진동수고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의 포텐셜 MGH죠. 자, MG의 H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잖아요. MGH인데 이 M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M은 아니지만 M의 역할을 하는 놈을 여기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C제곱분에 HF를 넣어준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럴 적에 HU를 소후하고요.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F에다가요. 1 더하기 C제곱분의 GH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H를 없애주고요. F' 그러니까 F로 묶어내니까 요 식이 그냥 바로 되죠. 그죠? 이게 3-36식이고요. 그래서 F분에 요거 넘겨주고 저 F' 빼기 F를 하고요. 다시 F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은 C제곱분의 GH가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내 책에 나와 있는 델타 F입니다. 그래서 H가 만약에 50m인 경우 책에 보니까 50m면 뭐 아파트 25층 정도 20층에서 빛을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적에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F분의 델타 F가 뭐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요? 다 넣고 계산해보니까 5.4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작죠? 이게 실제로 근데 이렇게 매우 작은 진동수 증가가요 측정이 됐대요. 측정이 됐답니다. 쉽게 말하면요 F를 10의 15승 헤르츠로 넣어줬는데 10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의 15승 헤르츠 를 넣어줬다고 합시다. 이런 빛은 뭐 당연히 뭐 흔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측정한 게 뭐라고 말입니까? F'이 1.0000 가고요. 15개 가고요. 14개 중 가고 5, 4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곱하기 10의 15승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쏘아준 거는 1 곱하기 10의 15승 헤르츠였는데 측정된 거는요 1.0000가 5, 4 헤르츠인데 이것이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큰 별인 경우에는 그 이펙트가 되게 큰데요. 지구만 아니라 백색 외생에 대해서 자, 거꾸로 지금 별로부터 나가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기는 거잖아요. 중력의 영향 아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이 더 커졌죠. F보다 맞습니까?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파장을 더 짧게 그렸잖아요. 진동수가 커진다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길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색 이동이라고 합니다. 적색 편이. 지금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는요. 거꾸로 가는 여기로부터 멀어지면서 빛을 쏘았을 적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랬을 적에 거꾸로니까
HF 프라임은요 식이 1이 됩니다. 여기 제로. 왜냐면 여기가 이제 F 프라임이라 합시다. 중력은 제로고요. 위치 에너지는 그럴 적에 HF에다가요. 한번 했네요. 마이너스 RS. 여전히 F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가 F 프라임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 들어가야 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G 뭐였죠? C제곱분의 HF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멀어진다는 말은 진동수가 더 줄어든다는 말이죠. 줄어든다. 그래서 책의 그림 123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 123페이지에 그림 3-26을 보시면은 그래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죠. 그죠? 파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F 프라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F 프라임이요. 묶어내니까 H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꼴 F로 묶어주니까 B는 마이너스 RSC 제곱분의 G의 M의 1이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G는 당연히 그 만율lik 상수고요. 그 중력을 계산할 적에 M은 요것의 질량일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놈의 질량이 요거였는데 그리고 거리가 RS입니다. 이게 이 RS가 되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일 건데요.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RS일 겁니다. 지금 무한대에 갔다고 보고 하거든요. 무한대로 갔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표면에서 아니면 지구면은 지표면에서의 질량이 중력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력 포텐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구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적에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적에 진동수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였죠? 제가 뭐라 그랬죠? 적색이동이라 그랬죠. 중력 적색이동이다. 진동수가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 말은 진동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십시다. 이거 하고 마치는데요.